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을 뵈서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두어 번 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하루라도 올리지 못하면 불안해서 여러분들 떠나가실까봐 정말 노심초사인데요. 지난주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좋은 이야기, 빠른 이야기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9/11 9.11 사태 20주년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여전히 바이든스럽게 논란이 있었죠. 뉴욕, 워싱턴 등등 여러 기념식 다 찾아다녔는데 연설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연설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백악관 설명으로는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현장에서 대통령이 사람들 붙잡고 연설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 설마요. 부쩍 들어 상태가 심해지신 바이든 대통령께서 연설을 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자, 이날 나선 것은 미스터 바이든뿐만 아니라 오바마, 클린턴 다 나서서 미국민들 한마음으로 통합된 행동으로 역경을 헤쳐나가자, 이런 뻔한 레퍼토리를 9.11 특수를 맞아 서사적으로 꾸미고 이야기했는데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아프간 철수 얘기는 쏙 빼고, 망신 개망신 얘기는 쏙 빼고, 9월 11일 탈레반이 카불 대통령 궁에 깃발을 딱 꽂으면서 이제 우리 공식으로 정부 수립할 거야, 탈레반 만세, 이렇게 미국 얼굴에 침 뱉는 얘기는 쏙 빼고 그저 미국민들 통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던 것은 9.11 테러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께서 이들 장단에 발맞추면서 미국 통합 강조하고 트럼피즘에 빠진 국민들은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보수 우파의 뒤통수를 강력하게 때리는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도 부통령 딕 체니의 꼭두각시로 네오콘에게 조종당하고 놀아난다는 비난을 받았던 부시 전 대통령인데요. 이제 만년에 다시 한번 그들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은 네오콘에게는 엄청난 반감을 보였지만 사실상 얼굴 보면 좀 너무 인상 좋고 인자해서, 그리고 한없이 소탈해 보이셔서 싫은 소리 전혀 하기 싫게 생긴 부시 대통령께서 무한한 애정을 품고 있었는데요. 지난 9월 11일을 기해 사실상 트럼프 세력에게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 내 극단주의자와 국외 테러리스트가 서로 다를 바 없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가 말한 극단주의자는 절대 BLM 세력 같은 좌파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받들며 나라를 바로잡자고 나서는 보수 우파를 말하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1일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우리 일상에 악의적 힘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 힘이 모든 견해차를 다툼으로, 모든 다툼을 문화적 충돌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위협은 국경 너머서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인 폭력에서도 온다라면서 국내외 폭력적 극단주의자 사이 문화적 공통점은 적지만 그들은 다원주의를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국가의 상징을 모독하려는 일념에 찼다는 점에서 똑같이 더러운 정신의 자식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계속된 의무라고 덧붙였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의사당 사태에 나선 대통령 지지자들이 테러리스트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적대 세력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것을 보면서 구역질이 났다라고 또 했는데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막말하는 부시에 대해 가만히 두고 볼 뿐은 아니죠. 일단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실패한 중동 정책으로 9.11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네 주제를 알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서 전체를 직역 아니라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중동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린 장본인인 부시 대통령이 해외의 테러리스트들보다
우파 세력이 더 위험하다는 투로 훈장질한 것은 참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이 수조 달러를 들여 수백만 중동인들을 처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무역센터는 그가 대통령에 있는 와중에 무너져 내렸다. 부시는 대통령으로서 실패했다. 이러쿵저러쿵. 그는 그렇게 해댈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부시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찔러대는 비아냥이 아주 일품인데요. 부시를 존경하면서도 우리 편에 저런 식으로 테러리스트보다 위험하다 하면 이렇게 받아칠 수밖에 없죠. 싸움을 걸면 맞받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9.11 테러 발생 20주년을 맞아 뉴욕을 찾아 테러 당시에 헌신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소방서와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이날은 슬픈 날이고 많은 이유로 매우 슬픈 날이다 라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자란 사람이라면서 여러분은 뉴욕의 최고이며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격려했고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뉴욕시 경찰이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오점보다 더 심한 오점을 남겼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가 언론에 의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화 도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환한 미소로 그거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운을 텄는데요. 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쉬운 질문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자금법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다음번 대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만 말하겠다 하면서 남은 대화를 이어간 뒤 환호성과 박수 속에 사인과 악수 요청에 응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다음번 대선에 대한 99% 암시를 전한 셈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아직 먼 것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요. 당장 이번 11월 열리는 버지니아 선거, 캘리포니아 리콜 선거, 그리고 내년도 중간 선거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간다면 지루한 기다림도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간만에 찾아온 월요일 이슈 이스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잠시 떠나가셨던 구독자님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